나이 들수록 조용한 삶이 필요한 이유. 요즘은 그냥 조용한 게 좋아요. 어르신들께 이런 말씀 자주 듣습니다. 젊었을 땐 시끌벅적한 모임, 분주한 일상, 끊임없는 만남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대화하고 일에 치이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삶의 의미처럼 느껴지던 시절이 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점점 고요한 시간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말소리가 적은 아침, 누군가가 찾아오지 않는 주말, 그냥 조용히 앉아 바람 소리를 듣는 시간이 더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취향의 변화가 아닙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바로 삶의 본질을 깨닫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젊었을 땐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나 자신은 그 안에서 작게 느껴지니 자꾸 뭔가를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걸 스스로 확인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쌓이고 이제는 조금씩 속도가 느려지고 마음도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조용한 게 더 좋다고 말하게 됩니다. 처음엔 이 말이 나이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피로감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오히려 삶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온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의지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바라고 욕망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결코 쉬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나 얻으면 또 다른 걸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그렇게 인간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다음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잊고 늘 불안하고 지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어떤 쾌락의 정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잠시 멈춘 고요한 틈 사이에서 깃드는 감정이라고. 다시 말해 욕망이 잠시 멈추는 그 순간에 비로소 인간은 평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고요한 삶을 원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이 바랄 이유가 줄어들고 얻지 않아도 괜찮은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내 안의 의지가 조금씩 멈추고 마음속 소란도 서서히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조용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를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저 가만히 앉아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 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안정된 시간이라는 걸 말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엔 다투고 나면 잠도 안 오고 하루 종일 신경이 곤두섰는데 이젠 그런 것도 다 지나가는 일 같아요. 이 말엔 그분들이 삶을 통해 체득한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전엔 어떤 말에 상처받고 누군가의 한마디에 마음이 출렁이고 억울함을 풀지 않으면 못 견디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소란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마음이 피곤해진다는 거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용한 쪽을 택합니다. 상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오해를 풀지 않아도 되는 관계, 말 대신 침묵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시간. 그것이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찾아가는 진짜 위로입니다. 조용한 삶은 무언가를 포기한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게 된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삶은 고통과 쾌락 사이를 반복하며 흐른다. 그 고통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고. 나이 든다는 것은 바로 이 받아들임의 폭이 넓어지는 시기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하루,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병, 어쩔 수 없이 멀어지는 사람들, 그런 것들에 너무 오래 아파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고요함이 주는 위대한 힘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조용한 삶이 오히려 더 용기가 필요한 삶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고 더 크게 말하려 하는 세상 속에서 나만 가만히 있을 때 불안해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하며 고요 속에서 진짜 자신과 만난다고. 그 말은 단순히 외로움을 감수하라는 뜻이 아니라 고요함을 통해 진짜 자유와 자존을 되찾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가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이었다면, 그래서 오히려 허전했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나에겐 가장 귀한 선물이었다. 비가 오지 않았고 큰 소란도 없었고 몸이 크게 아프지도 않았던 그 하루가 사실은 삶이 내게 주는 가장 조용한 축복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소란을 줄이고 말수를 줄이고 욕망을 줄이면서도 마음은 더 깊어지고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것이야말로 철학자들이 말하는 삶의 완성에 가까운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지금 당신이 조용한 삶을 원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삶의 본질 가까이에 서 있는 중입니다. 고요함은 삶의 본질을 느끼는 조건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외적인 자극 속에서 방황하고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그의 이 말은 단지 명상을 권하거나 조용히 있으라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깊은 구조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끊임없이 바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더 많은 일을 해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그렇게 해야 인정받는 삶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에너지가 소진되면 우리 안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한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행복하자고 했던 일이 왜 이렇게 피곤한가? 왜 이렇게 공허한가? 왜 이렇게 끝이 없나? 그런 질문들이 속삭이듯 밀려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상태를 의지의 지배라고 불렀습니다. 의지란 단순한 욕망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근원적인 힘, 멈출 수 없는 생의 에너지 자체를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더 많은 걸 원하고 더 빨리 가야 하며 더 높이 올라야 한다는 마음, 바로 그게 인간을 지치게 만드는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의지가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면 잠깐 만족하지만 곧 다시 부족함을 느끼고 다음을 향해 달립니다. 이런 반복은 끝이 없고 쇼펜하우어는 이 과정을 고통의 순환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의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순간은 고요함 속에 있다. 그 고요함은 단지 조용한 장소나 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외부의 자극에서 잠시 떨어져 나와 나 자신과 연결되는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뭔가를 해야만 의미 있다고 느낍니다. 일을 해야 되고 무언가를 배워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야 오늘 하루가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요함 속에 머무는 법을 알게 되면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비어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천천히 스스로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누구랑 통화도 하고 약속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아무 일 없는 날이 제일 좋아요.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 말씀 안엔 살아온 시간 속에서 얻어진 진짜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깥에서 오는 위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편안함입니다. 그건 어떤 특별한 지혜를 배워서 얻는 게 아니라 고요함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저절로 깃드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고요한 시간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 속에선 외부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자존이 생깁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고 내가 무엇을 이루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힘이 자랍니다. 그건 세상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끄러움에서 잠시 내려왔을 때 조용히 마음에 내려앉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 음악, 자연, 침묵 같은 요소들이 우리로 하여금 의지를 멈추게 해주는 고귀한 통로라고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 어떤 목적도 없이 단지 머물 수 있는 공간,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짜 치유를 가져다 준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요한 시간을 단지 심심한 상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삶의 빈칸이 아니라 내면의 울림이 다시 살아나는 공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고요함이 지루하게만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알게 됩니다. 말 없이 앉아있는 그 시간이 가장 많은 위로와 평화를 주는 시간이라는 걸요. 고요함은 결국 삶을 더 이상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그 수용의 태도는 인생의 후반부에서야 비로소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요즘은 그냥 조용한 게 좋아요. 그 말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쇼펜하우어가 말한 삶의 본질과 가까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내가 조용한 삶을 원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삶의 가장 본질적인 자리에 서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왜 나이 들수록 고요함을 원하게 될까? 젊은 시절에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몸도 가볍고 머릿속도 빠르게 돌아가고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도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부의 자극에 민감합니다. 무언가를 더 보고 싶고 더 느끼고 싶고 더 빨리 더 멀리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삶이 주는 흥분과 속도는 그 시기엔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내 말에 얼마나 반응하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고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만큼 삶은 반응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어떤 결과를 냈느냐보다 그 결과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더 중요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그 반응들이 예전만큼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남들의 칭찬이 기쁘긴 하지만 금세 익숙해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좋지만 끝나고 나면 어딘가 모르게 피곤함이 남습니다. 그때 문득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조용한 시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의지에 지배받는 상태에서 고요로 향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의지는 더 많은 걸 추구하게 만들고 결국 인간은 끊임없이 갈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의지에서 조금씩 물러날 수 있을 때 우리는 삶의 또 다른 층이 바로 존재의 깊이와 마주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겉모습을 많이 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얼마나 바쁜지, 그것들이 나의 가치를 대변하는 듯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겉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생깁니다. 그건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입니다. 마음이 편안한지, 대화가 부담스럽지 않은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싶은지, 그 감정 하나하나가 삶의 진짜 질감을 결정짓게 됩니다. 고요함을 찾는다는 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하든 그에 휘둘리지 않고 내 안의 감정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몸이 지쳐서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많이 아는 사람보다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이 좋고 할 말 많은 자리보다 말 안 해도 편한 관계가 좋아집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땐 대화가 끊기면 불편했는데 요즘은 그냥 같이 앉아 있기만 해도 편하더라고요. 이 말엔 시간이 주는 정직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삶의 본질은 시끄러움이 아니라 함께 조용히 머물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것. 우리가 나이 들수록 고요함을 원하게 되는 건 내가 세상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 안에서 삶의 복잡한 퍼즐들이 하나둘 정리되면서 이제는 조금 단순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주는 여백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울림을 듣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외적인 자극에 익숙할수록 내면의 평화를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이 더 많은 것에 익숙해진 삶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 자연, 음악, 사색 같은 것들을 삶을 회복하는 통로로 여겼습니다. 이 모든 것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시끄럽지 않다는 것. 고요함은 우리의 귀를 외부가 아닌 내면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꺼내들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질문이 막막하고 버겁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고 마음의 파도가 조금씩 잦아들면 그 질문은 차분하게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조용한 상태가 좋다. 그건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과의 조화로운 거리두기입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아는 균형이죠. 고요함을 원하는 마음은 삶을 떠나려는 게 아니라 삶의 본질을 더 깊이 품으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을, 결과보다 과정을, 소음보다 고요를 찾게 됩니다. 그건 어떤 결핍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내면이 깊어진 만큼 우리는 더 작은 소리에도 감동할 수 있고 더 단순한 하루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고요함이란 오래 살아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도 위대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말이 아니라 그저 오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조용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요함은 고통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품을 수 있게 만든다. 이 말은 단순히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고통을 마주하면 본능적으로 부정하고 싶어집니다. 이건 내게 일어날 일이 아니야. 금방 지나갈 거야. 난 절대 지지 않을 거야. 그런 식으로 고통을 밀어내고 이겨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지치고 더 외로워지고 때로는 더 크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은 삶의 예외가 아니라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삶이란 끊임없는 결핍과 욕망의 연속이며 그 가운데 고통은 언제나 함께 있는 손님 같은 존재라고 봤습니다. 그는 인간이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삶은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통을 품는 태도가 고요함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고요함이란 소리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속 동요를 잠시 멈추는 태도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질병이 찾아와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낸 후 텅 빈 자리가 생겼을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은 흔들립니다. 젊었을 땐 이 흔들림에 저항합니다. 더 바쁘게 살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일에 몰두해서 그 공허함을 지워보려 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밖으로 도망치는 방법으로는 진짜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한동안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바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혼자 있는 밤이 가장 편해졌어요. 조용한 그 시간이 남편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 같았거든요. 이 말은 단순한 그리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건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고통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의 언어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요함이란 바로 이런 상태를 뜻합니다. 그건 고통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고통을 내 안에 두고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상실을 더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몸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멀어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예전과는 다르게 유지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불안과 외로움을 가져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외부의 위로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짜 위로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고요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고요는 단순히 조용히 있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나를 지켜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슬픔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고 그저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바로 고요함입니다. 그런 고요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그건 나를 해치려는 세상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내가 나를 놓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난 밤에도 내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미 주는 가장 위대한 지혜입니다. 고요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말없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가장 강한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떤 논리도 그 어떤 주장도 고요 앞에서는 작아진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요한 사람은 삶과의 싸움을 끝낸 사람이고 이제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어쩌면 그런 태도를 배워가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땐 열정으로, 중년엔 책임으로, 그리고 노년엔 고요로 삶을 견디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고요는 처음엔 적막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단단한 위안으로 다가옵니다. 고요함은 삶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실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이겨내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조용히 머물러 보세요. 그 고요함이 언젠가 당신을 지켜주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땐 늘 누군가를 만나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 들고 나서 알았죠. 조용히 혼자 앉아있는 그 시간이 오히려 내 마음을 가장 위로해 주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감상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분명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어느 시점부터 우리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건 관계가 싫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거리와 마음의 에너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마음이 안정되는 줄 알았고 대화가 끊기면 불편하고 휴일에 혼자 있으면 왠지 실패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고요한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그 시간이야말로 나를 가장 깊이 위로하는 시간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TV를 틀어놔야 마음이 편했는데 요즘은 그냥 바람 소리, 냄비 끓는 소리가 더 좋네요.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랄까. 이 짧은 말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젊었을 땐 늘 뭔가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보고 있으면서 마음을 달랬습니다. 소리 없는 공간이 불안했고 조용한 집안이 외롭게 느껴졌고 침묵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그 조용한 소리들이야말로 진짜 내 삶의 배경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바람이 커튼을 건드리는 소리, 주전자가 끓는 소리,
해 진력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가끔은 내 숨소리까지. 그 모든 소리들이 나를 중심에 머물게 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구나 하는 감각을 되살려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욕망으로 가득 찬 소란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고요함의 시간과 마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술, 음악, 자연, 침묵이 인간의 의지를 잠시 멈추게 하고 그 멈춤의 순간에 진정한 평온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이런 철학이 이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깊게 작용하는지 우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요는 단절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과의 연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내가 어떤 거리에서 가장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젊을 땐 관계가 많을수록 풍요롭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질 좋은 관계 한두 개면 충분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도 결국엔 말보다 존재 자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날은 딸이 찾아와 말없이 같이 밥만 먹고 가고, 어떤 날은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만 오고, 어떤 날은 그냥 아무도 없는 방에서 내가 끓인 국을 혼자 먹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들이 더는 외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건 세상이 조용해져서가 아니라 내가 고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늘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뭔가를 통해 자신을 증명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쉬는 것도 불안하고 혼자 있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존재 그 자체로 위로받기 시작합니다. 꼭 누가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도 그저 오늘 하루를 잘 견뎠다는 그 사실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외적인 조건에 기대지 않고 내면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유는 크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건 고요하게 스며들고 천천히 마음을 감쌉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건 뭘 해라, 어떻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저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고요한 시간은 어쩌면 우리 삶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다면 그건 내가 내 인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마음 한켠이 조용하다면 그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전엔 사람이 있어야 덜 외로웠는데 요즘은 내가 나랑 함께 있어주는 이 시간이 제일 위로가 되네요. 그 말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세상과의 연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나 자신과의 연결이며 바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외로움은 어떻게 하나요? 조용한 삶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조용한 시간이 많아지면 마음이 헛헛하고 괜히 외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요함이 좋다는 말이 혼자 있어도 괜찮아져야 한다는 뜻으로 들릴 때 누군가는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곁에 있어야지. 사람이 사람을 잊고 살 수 있나? 이 말 충분히 공감되는 말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도 완전히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용한 삶과 외로운 삶은 전혀 다른 경험이라는 점입니다. 외로움은 관계의 부재에서 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상실감, 함께 있는 사람이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는 거리감, 이런 감정들이 외로움을 만듭니다. 하지만 고요함은 다릅니다. 고요함은 단절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건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누릴 줄 아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고요는 혼자 있되 비어있지 않은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은 단순히 자립심을 키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 다른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안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기 내면이 산만하고 고요하지 않으면 관계에서 계속 기대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결국 관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한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부담이 없습니다. 나 혼자 있어도 괜찮으니 당신과 있는 이 시간이 진짜 소중한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상대에게 집착하지 않고 과한 기대를 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더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죠. 어느 60대 중반 여성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땐 남편이 하루 종일 안 들어오면 속이 터졌어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그 시간이 좋아요. 혼자 조용히 커피 한 잔 마시고 음악 들으며 창밖 보면서 생각 정리하는 시간이요. 그러고 나면 남편이 돌아올 때 더 반갑고 고마워져요. 이 말씀은 고요함이 어떻게 외로움을 넘어서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기대한 반응이 오지 않을 때, 가까웠던 사람이 갑자기 멀어졌을 때, 그때 느끼는 허탈함과 서운함은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더 많은 관계를 만들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으로 채워지는 관계는 결국 또 다른 공허를 남기게 되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을 가짜 친밀함의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걸 못 견뎌서 만드는 관계는 결국 상대방에게 무언의 짐을 지우게 되고, 그 짐이 반복되면 관계는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고요함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면 나는 더 이상 상대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 자체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대화하게 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무엇이 내게 위로가 되는지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관계를 통해 채워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를 더 자유롭고 따뜻하게 이어갑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전엔 모임이 없으면 불안했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친구랑 밥만 먹어도 충분해요. 대신 그 한 번이 진짜 즐겁고 고마워요. 이런 분들은 외로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고요한 시간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관계를 덧붙였기 때문에 가능한 말입니다. 고요함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내가 누구에게도 필요 없다고 느낄 때 찾아오지만, 고요함은 내가 내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관계에 목마르지 않고 관계를 통해 지치지도 않게 됩니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타인과 잘 지내고 싶다면 먼저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어쩌면 외롭고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조금만 더 견뎌내다 보면 그 안에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고 생각이 차분해지고 내가 나를 안아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혼자 있어도 괜찮고 누구와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바로 고요함이 주는 진짜 위로이자 외로움을 넘어서게 해주는 가장 깊은 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법이 있다고. 그는 인간이 끝없이 욕망하고 갈망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철학자였고, 그렇기에 고요함이야말로 그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안식처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삶의 궁극적인 평온은 무엇을 이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고요한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자식 키우고 집 사고 사회적 역할을 해내면서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부터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많이 이룬다고 해서 내가 더 평온해지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일이 줄고 사람을 덜 만나고 바빠야 할 이유가 사라졌을 때 진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고요함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는 가장 강한 에너지가 됩니다. 특히 시니어의 삶에서 고요한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젊었을 땐 가만히 있는 시간이 불안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시간에 가장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오전에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볼 때, 해질 무렵 반쯤 닫힌 창문 사이로 부는 바람을 느낄 때, 조용한 저녁 혼자 밥을 차려 먹으며 생각을 정리할 때 그 모든 시간이야말로 삶이 나에게 건네는 위로입니다. 그 위로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곁에 와서 속삭입니다. 이제는 천천히 살아도 괜찮다. 고, 이대로도 잘 살아온 것, 이라고.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시끄러울수록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내면이 고요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진짜 평온이란 세상이 잠잠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잠잠함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결국 고요함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선택입니다. 나를 향한 기대가 줄어들고 내가 타인을 향해 쏟던 감정들이 조금씩 정돈되며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는 조용한 감정. 그게 바로 고요함입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은 단지 나 혼자 잘 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고요한 사람은 주변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경청할 줄 알고 말없이 위로할 줄 알고 다정한 눈빛 하나로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는 이들도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나이 든다는 건 단지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거센 말보다 조용한 침묵이, 큰 계획보다 단정한 하루가 더 크게 느껴지는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마음이 조용하면 그게 가장 잘 살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삶을 긴 시간 살아낸 이의 가장 깊은 실감이 담긴 표현입니다. 그 조용함은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엔 더 넓은 이해와 더 깊은 용서, 그리고 더 단단한 자기 확신이 숨어 있습니다. 젊었을 땐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애썼지만 이제는 내 삶의 기준을 내가 세우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축복일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말 한마디 듣지 않았고 내 마음을 흔드는 일 없이 하루를 보냈다면 그건 조용한 하루가 아니라 좋은 하루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회복하고 다시 웃고 다시 사랑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조용한 삶은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너무 가까이서 보지 않으려는 선택입니다. 거리를 유지하고 마음을 지키고 내 중심에 나를 놓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일지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복잡하고 시끄러운 인생을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은 계속 시끄러울 수 있지만 내 안의 고요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야말로 시니어의 삶의 가장 큰 품격을 가져다주는 힘입니다. 더 많이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크게 웃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이 조용히 단정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삶의 궁극적인 평온에 가까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나이 들수록 조용한 삶이 좋아지는 건 우리가 비로소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조용한 시간이 어색했고 그저 할 일이 없거나 혼자 있다는 느낌에 괜히 쓸쓸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삶이 주는 크고 작은 파도를 지나온 뒤 우리는 조용한 시간이야말로 가장 솔직하고 진실된 시간이라는 걸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웃는 시간도 소중하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순간도 귀하지만 그 모든 관계와 상황에서 잠시 떨어져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은 나이 들수록 더욱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나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흐름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지금 어떤 감정 속에 있는지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은 우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처럼 고요는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를 줍니다. 그는 인간이 끊임없는 욕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욕망이 잠시 멈추는 고요한 틈이야말로 가장 진실된 평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평온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일 수 있고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은 하루가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는 저녁일 수 있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나의 소리를 스스로 듣는 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은 누군가에겐 별 의미 없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내 삶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너그러워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조용한 하루를 견딜 수 있다는 건 내면이 이미 많은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내 삶의 속도를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는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던 날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순간들, 감정을 숨기고 버텨야 했던 일들, 그 모든 시간이 조용한 하루 속에서 고요하게 정리됩니다. 바깥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위로하고 다독이고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조용해집니다. 말이 줄고 약속이 줄고 이동이 줄어들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깊고 더 정확해지고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건 상실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삶의 많은 과정을 거치고 나면 더 이상 무엇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지고 내가 나를 믿어주는 그 조용한 확신 하나면 충분하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용한 하루를 살고 계시다면 그건 결코 외로움이 아니라 가장 성숙한 방식의 삶입니다. 많은 이들이 소란한 삶을 추구하지만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소란을 지나 고요에 머무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사람 곁에는 언제나 따뜻한 기운이 흐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위로가 되고 가만히 있어도 힘이 되는 그런 존재.
아마도 우리가 나이 들며 되고 싶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고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하루가 시끄럽지 않았다는 사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고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았으며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평온한 하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고요함이야말로 철학이 도달해야 할 진짜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 위에 조용히 서 있는 사람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조용한 자리에 앉아 계신 당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계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내고 계십니다. 더 높이 가지 않아도, 더 빠르게 걷지 않아도,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당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평온의 자리일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가 조용했다면,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건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삶이 당신에게 보내는 조용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지혜로운 100세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품격 있고 지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